네, 경희 필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 계속 날씨가 좀 쌀쌀해지네요. 자,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동전 모양 습진 있잖아요. 합해상 습진.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왜 동전 모양의 염증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합해상 습진은 가려움증이 유발되잖아요. 근데 그 가려움증 중에서도 저녁에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왜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합해상 습진의 대표적인 증상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왜 이 발생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근본적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생 기전 및 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치료 시 주의사항들, 이렇게 좀, 차례차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전 모양의 습진, 염증은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염증은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라고요. 자,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그 열은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이 퍼지는 과정이 이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대체적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전 모양의 어떤 염증이 나타날 때, 모양이 나타날 때 우리는 화폐상 습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습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이 있을 때 현미경학적으로 습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 모양의 습진이다 하는 것은 염증은 염증인데 우리가 화폐상 모양의 염증을 동반하면서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화폐상 습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화폐상 습진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려움증이 왜 하필 저녁에 더 심해지느냐 이건데, 화폐상 습진 또한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했는데 이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신분도가 더 내려가서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면 신분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혀서 내 몸 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거든요. 그때 저녁이 되면 더 신분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저녁에 막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면 막 굿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종종 하셨습니다.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굿을 하시는 사람들도 종종 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화폐상 습진의 증상이 중요하죠.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동전 모양의 이제 염증,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피부의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자결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모든 염증은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부종, 수포, 농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염증이 더 심해지면 통증이 찾아옵니다. 응력이 너무 강해질 때는 그래서 통증까지 생길 수 있고 밤에 열이 더 뜬다 그랬잖아요. 상처로 열이 더 쏠릴 때는 불면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염증 부위는 딱딱해집니다. 현미경학적으로는 부종수포 농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극세포증이나 해면화 현상,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고 스폰지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합해상 습진이다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합해상 습진을 체열 영상 진단을 해보면은 그것도 어느 한쪽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열이 쏠려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폐상 습진의 정말 발생 기전은 어떻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한 번, 두 번 설명한 거 아니죠. 실은 어떤 사람들은 왜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정답은 같습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고 해야지 똑같이 정답을 2라고 했다고 그게 답답하다고 다른 정답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염증이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병명이 달라지고 약간의 정상의 경중의 차이는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 이 발생 기전은 똑같습니다. 양방에도 한번 보세요. 양방에 계속해서 발생 기전은 뭐라 그래요?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원인은 똑같은 겁니다. 바로 세포의 손상이고요. 이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들은 이제 너무나 많다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세포의 손상이 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세포의 손상은 바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신분도가 쫙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리고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바로 그때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동전 모양의 염증일 때 화폐상 섭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화폐상 섭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역순으로 가면 되죠. 발생 기전을 역으로 가게 되면 치료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신부 온도는 올려라, 그 소리죠.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양의학적 매스컴에 그냥 매몰돼 있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의 이론은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양방치료를 하다 안 될 때 막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쟤라는 놈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냥 와서 또 치료를 해본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효과가 좋거든요. 왜? 정답이니까.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너무나 많은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또 강의하는 이 내용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온도는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를 제시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운동도 좋고요, 식이요법, 생활요법 다 좋습니다. 이 한방의 약물요법,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24시간 내내 풀가동시켜주고, 한편에서는 음식, 생활,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치료 기간은 월등히 짧아지는 거죠. 해보시면 아십니다. 해보시면. 두말할 나이도 없어요. 치료는 확실하게 되는데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실천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너무 끈적끈적한 이런 음식들, 올리고당, 설탕, 초콜릿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탄산음료, 거품이 나는 탄산음료,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과자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우리가 의외로 이 과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pH가 낮은 음식들은 솔직히 열을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열 쏠림을 더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낫고 나서 드시면 됩니다. 제 이 주의사항은 치료 기간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는 거고요. 자, 특히 이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되는 거 좀 많이 주의해 줘야 되겠죠. 이불도 더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고 방 안에 좀 보일러도 트시고 따뜻하게 주무시는 거 그 기본입니다. 기본. 자, 오늘은 이 하폐상 습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자꾸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가름증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